바쁜 일상으로 10월 오색 단풍 여행을 놓치셨다면 11월에도 넘칠 만큼 아름다움을 뽐내는 단풍 성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단풍을 떠나보내면 자연이 생기를 찾는 꽃피는 4월까지 답답한 실내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색 단풍길을 걸으며 낭만과 충분한 자연의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창덕궁후원은 4대 궁 중 최고의 단풍뷰를 간직한 조선시대 왕실정원으로 11월 이후에 본격 물들며 까다로운 예약을 거쳐야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 창경궁과 경계인 담을 따라가면 초입부에서 가장 먼저 부용지를 만나는데 후원의 중심 부용지에 서면 마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온 듯하여 단풍과 함께 후원의 역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원 깊이 들어갈수록 단풍색은 짙어지고 작은 연못과 다양한 형태의 정자들이 모여있는 관람지에 이르면 마치 비밀 정원을 열고 들어온 듯합니다. 귀는 해설사의 설명을 듣지만 눈과 마음은 온통 단풍에 쏠려 있으며 후원 가장 깊은 옥류천까지 돌고 나면 온몸이 단풍색에 물들어 있습니다. 창경궁과 창덕궁은 같은 구역의 궁궐이지만 담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전 예약이 필요한 창덕궁 후원과 달리 창경궁은 자유롭게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후원 단풍의 아쉬움을 대신 달랠 수 있습니다. 창경궁 단풍의 포인트는 춘당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단풍 구역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도심에서 잠시 들러 단풍 아래를 걸으며 휴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풍 시기는 창덕궁과 같은 11월 초 이후입니다. 정원의 규모와 아름다움만으로는 다른 궁보다 차별되는 덕수궁을 단풍 명소라 하기 부족하지만 덕수궁 돌담길과 단풍이 합작하여 만든 단풍 스팟은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명소입니다. 정동길 또는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이곳은 시청역에서 시작하여 시립미술관에서 갈라지는 두 개의 단풍길이 있으며 유서 깊은 건물과 가로수가 많은 지역이라 도심의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점심과 퇴근 시간이면 돌담길을 걷는 발길들이 늘어납니다. 덕수궁은 상시 야간 개방을 하는 곳으로 궁궐 야경에 물든 단풍은 더욱 화려하게 빛을 냅니다. 남산은 서울 도심 내에서 단풍 산책이 가능한 가을 명소이며 남산이 물드는 시기는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말부터입니다. 여러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인 북측 순환도로 단풍길이 대표적입니다. 단풍길은 정상인 남산 서울타워로 연결되며 화려한 서울타워 조명과 도심 야경은 단풍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고 백범광장을 거쳐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역고가 서울 7017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천상의 도심 명소로 변신한 하늘공원은 드넓은 억새공원으로 가을 대표 명소로 변신하였습니다. 9월 하순부터 억새꽃이 피기 시작하고 초록과 갈색이 공존하는 10월을 지나 10월 하순과 11월 초 사이에는 공원은 완전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드넓은 능선을 수놓는 하얀 억새꽃이 오후 역광을 받으면 공원은 천상의 정원으로 변하며 11월을 넘기면 만개한 억새꽃들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하다 급격히 사라집니다. 현충사와 가까운 아산 곡교천 2km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국내 최고 은행단풍 스팟입니다. 수령 50년을 넘긴 잘 자란 은행나무 가로수길의 노란색 퍼포먼스가 대단한 곳으로 다른 수종이 한 그루도 섞이지 않아 밝은 노란색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이 납니다.
은행잎은 날씨에 따라 갑자기 물들고 순식간에 지기 때문에 절정기 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늦가을 노란색으로 곱게 물든 길고 긴 가로수길 낭만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절정기를 체크 후 떠나야 하는데 가까운 현충사보다 2에서 3일 늦게 물들며 아래쪽 독립기념관 단풍보다 조금 빠른 11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절정기를 맞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터널은 1995년에 1200그루를 인공조림한 단풍 명소로 3.2km의 걷기 좋은 단풍 언덕길은 모두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가을 명소인데다 국내 단풍 중 가장 늦은 11월 10일까지 절정기라 마지막 단풍을 즐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가 완전히 물들어도 언덕이 단풍 터널은 며칠 후에 물들기 때문에 성급히 출발하면 절반만 물든 미완성 단풍길을 걷게 되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절정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을 단풍을 놓치셨다면 마지막 단풍지 독립기념관에서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으며 교통과 접근성도 좋아 전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하며 절정기가 11월 7일에서 10일 정도로 늦다는 점과 월요일 기념관 휴관도 참조해야 합니다. 낙화암의 슬픈 전설을 간직한 부소산성의 단풍은 유난히 붉고 곱게 물드는 곳으로 백제의 중요한 유적지이자 백마강역, 낙화암과 고란사를 품고 있는 산성이자 수령 높고 키 큰 단풍과 소나무 숲의 훌륭한 조화가 잘 가꾼 수목원의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산성 전체가 역사의 현장이자 훌륭한 단풍존으로 10월 말부터 물들어 11월 초 본격 짙어지며 역광으로 단풍잎의 입체감이 살아나는 오후에 입장을 하면 더욱 아름다운 색감의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어두워지면 전구간에 가로등 조명이 들어와 환상적인 밤 단풍길을 걷다 산성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오색 단풍들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충남 서천 금강하구 신성리 갈대밭은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하며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가을성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른키를 훌쩍 넘는 갈대밭 속을 걸을 수 있는 곳이라 그 속에서 듣는 갈대들의 크고 작은 속삭임들은 세상 모든 복잡함을 씻어주고 있게 해줍니다. 10월만 되면 갈대의 속삭임이 듣고 싶어 가슴앓이가 찾아올 정도로 갈대의 속삭임은 슬픈 가을의 멜로디가 아닌 영혼을 정화해주는 자연의 웅장한 교향곡으로 들립니다. 10월 중순 꽃이 만개하고 11월에는 갈대밭이 갈색으로 변하고 연약한 꽃은 바람에 사정없이 날려갑니다. 국민명소 전주 한옥마을은 마을을 중심으로 무게감 있는 스팟들이 모여 있어 반나절을 걸으면 마을의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오목대에서부터 한벽당, 전주양교, 남천교, 경기전, 전동성당까지 고루 단풍물이 오른 풍경들이 젊은 남녀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굽니다. 한옥마을 단풍의 중심에는 수령 높은 전주향교 은행나무들이 있으며 바로 옆은 완벽한 구도를 자랑하는 한벽당이 단풍과의 조화를 과시하고 개천을 따라 내려오면 남천교 주변의 만개한 억새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경기전과 전동성당에서 마무리 인증샷으로 한옥마을 투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풍철마다 몰려드는 엄청난 차량과 인파를 감안하면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내장산 단풍나들이를 다녀왔거나 반복해서 간다라고 해석됩니다. 매년 가을 단풍 뉴스 중심에 있는 내장산과 내장사의 단풍은 10월 말부터 산이 물들기 시작하여 11월 초에 내장사로 내려옵니다. 호수 위 우화정과 단풍의 조화는 자주 노출되는 익숙한 영상이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선 긴 대기줄도 오래전부터 봐오던 장면입니다.
감당이 힘들 정도로 차들이 몰리지만 알면서도 내장산으로 향하는 것은 내장사 부근에 수령 높은 아기 단풍나무 군락의 화려함 때문일 것입니다. 고창선운사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최고의 스팟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 단풍지로 더 많이 알려진 이곳에서 매력적인 단풍 오솔길까지 걷고 온다면 평생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과 완벽한 장면까지 함께 담아올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시작된 평범을 넘는 비주얼은 도솔천 반영에 이르러 극치를 보여주며 잔잔한 수면 위에 그려진 휘황찬란한 단풍 반영에서는 신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단풍길로 손색 없는 도솔함까지 왕복 6km 고즈넉한 단풍 터널은 10월 말에 물들고 선운사 경내와 주변은 11월 초에 최적기를 맞습니다. 전주와 가까운 진안 부기마을의 메타세코이아가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면 길 가던 차들이 가로수 아래로 하나둘씩 멈춥니다. 1.5km로 짧지만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는 누구나 좋아할 완벽한 앵글을 고루 품고 있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곳이 인증샷 명당이란 걸 직감하게 됩니다. 경사진 곡선도로와 가로수의 조화가 흠잡을 곳 없어 CF 영화 드라마가 촬영되었으며 일부 다른 수종이 섞인 점이 아쉽지만 멋진 한 컷을 담기에는 이만한 곳도 드문 곳입니다. 더 이상 숨은 명소가 아니며 담양 가로수길보다 늦은 11월 10일까지 붉은색을 유지합니다. 테마 명소가 많은 순창의 강천사는 색감이 화려한 아기단풍으로 유명하며 입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경사 없는 2.5km의 단풍길은 걷기에도 최적입니다. 계곡길 전 구간 좌우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아기단풍나무가 심어져 사방 눈길을 끄는 포토존들로 가득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또 멈추게 만듭니다. 넓은 단풍길 맞은편에는 오솔길이 있으며 출렁다리 구간도 걸어볼 만하며 계곡은 10월 말에 물들어 11월 초까지 단풍색을 유지해줍니다. 내장산과 동급인 국민단풍명소 백양산은 강원도보다 열흘 정도 늦게 물들며 입구부터 아기단풍 터널이 화려함을 뽐내며 색감이 선명하기로 전국 제1을 자랑합니다. 단풍철이면 사찰부터 주변 모든 곳이 단풍 포인트로 변하는데 약수천에 비친 쌍계루와 백합봉 반영을 담으려 이른 아침부터 포인트가 붐비며 백양사 대표 단풍 포인트를 담기 위해 약사암을 오르기도 합니다. 산 위쪽과 달리 아래쪽은 11월이 되어서야 물들며 절정기는 내장사와 비슷하고 사전 예약을 하면 단풍길 아래에서 가을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과 충분한 강수량은 순천만 습지의 갈대를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10월부터 몰려오는 가을타는 섬남 섬녀들에게 최고의 설레임을 선사합니다. 중순쯤의 꽃은 만개할 대로 만개하고 노랗던 줄기도 갈색으로 건조되어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서로 부비면서 갈대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갈대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바람이 거세지면 웅장한 교향곡으로 변하며 처음 시선만 빼앗겼다 흔들림이 커질수록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내주고 마는데 황홀함에 못 이겨 그간 아껴두었던 감탄사들을 모두 사용하게 만듭니다. 갈대꽃이 역광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오후가 골든타임이며 10월 중순이면 갈대꽃은 만개하고 11월 초부터는 날리기 시작합니다. 갈대 정원 끝을 지나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환상적인 S자일 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연노랑에서 완전한 붉은 단색으로 변하는 담양 메타세코이아 가로수길은
가을타는 젊은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 길은 완벽한 산책 조건과 퍼펙트한 고도로 국민명소가 된 지 오래며 중록원과 관방재림 소세원과 연계되면서 가을을 상징하는 하플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연노랑으로 변한 잎은 며칠 숙성을 거쳐 진한 주황색으로 물드는데 불필요한 물이 빠지고 흠잡을 데 없는 단색으로 통일되면 압도적인 분위기와 운치를 갖춘 품격 있는 가을 성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 조성한 연못과 주변의 나무들도 이제는 충분히 볼만하게 자랐으며 11월 초 오후 역광으로 나뭇잎의 황금색 입체감이 선명해질 때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내륙의 단풍이 빛바랄 때쯤 남쪽에서 올라오는 가을 소식은 반갑기만 합니다. 육지 끝 강진만 갈대군락지가 온통 하얀 갈대꽃으로 뒤덮여 서로 몸을 비비며 춤사위를 곁들인 합창을 부를 때면 한국 가을을 대표하는 보기 좋은 명장면이 연출됩니다. 갈대꽃이 만개한 바람 부는 날은 갈대정원 산책의 최고의 조건이며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오전이나 정오보다는 갈대꽃을 비스듬히 비추는 오후 역광 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강진만이 가장 화려해지는 때는 10월 25일에서 11월 5일 이전입니다. 경남 창녕 화왕산은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억새 명소로 해발 757m 정상 아래 경사면에 형성된 대규모 억새군락이 장관을 이룹니다. 10월 중순부터 억새꽃이 온능선을 하얗게 물들이는데 늦은 오후 역광이 비친 능선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출합니다. 산성 사이로 난 구불한 능선길이 오후부터는 비단길로 변하면 황홀함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짧지만 임팩트 강한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두운 하산길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여행운의 10월 단풍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11월에는 새로운 여행 소재와 신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면 최고의 여행 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